안녕하세요, 홍해걸입니다.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해안을 제시하는 오연상의 당뇨교실,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. 오연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바쁘신데 늘 감사하고요. 또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. 네, 오늘은 그 당뇨 조절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부딪히는 난관 중에 하나로, 네. 이것은 아마 살을 빼려고 하는 분들도 공통으로 가지는 문제지만 배고픔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,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야, 배고픔이란 무엇인가? 네. 어떤 건가요?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나 경험해 본 거죠. 예. 그래서 홍 기자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? 배가 고플 때 첫째 기운이 떨어지고, 네.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, 손이 떨리기도 하고, 그 다음부터는 개인차가 좀 있지만 신경질을 내는 분도 있어요. 맞아요. 네, 신경질을 내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졸음이 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자꾸 나른해지고 잠이 오는 거, 실제로 잠이 들기도 하고요.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되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고, 빨리 뭘 먹어서 이것을 해소해야지 되겠다, 없애야겠다,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. 그렇죠. 예. 그럼 과연 그것이 맞는 생각인지, 그 배고픔이라는 건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배고파도 잘 견디는데, 그렇죠? 저희 집사람은 조금만 늦게 먹어도 막 짜증내거든요. 네.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인간의 감각입니다. 그건 맞는 말이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우리가 무슨 온도계나 혈압계로 잰 수치는 아니죠. 인간의 감각이죠. 네.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어떤 감각이든지 상대적입니다. 그 진실한 그 어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네. 항상 전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. 전과.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방으로 들어오면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, 눈을 감고 있다 뜨면 밝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배고픔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느낌인데,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? 결국에는 혈당의 감소를 느끼는 거거든요. 네. 혈당의 감소. 다른 영양소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가장 민감한 것은 혈당일 거예요. 네. 그럼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정의하기는 저혈당이다, 혈당이 낮아지는 거다가 이제 배고픈 거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, 80보다 혈당이 내려갈 때를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그러고, 네. 그러나 이제 위험해서 빨리 뭘 먹거나 조치를 해야 될 정도는 60 아래라고 보거든요. 예.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배고픈 느낌이 과연 80 아래서만 그 느낌이 작동이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. 아닌가 보군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당이 100 정도까지 됐는데 저혈당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을 부들부들 떨고요. 눈앞이 캄캄해진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짜 저혈당 내지는 그 상대적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분은 당이 200을 넘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100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정상인이 100에서 50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. 그러네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거를 감각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려면 당을 한 150이나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치료상 그렇게 좋은 치료는 아니거든요. 마치 우리가 술이 취하면 그게 비정상이고 술이 깨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어저께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밤새도록 술 때문에 고생을 해놓고 예. 새벽이 되면은 술이 깨면서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술을 먹겠다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해장술이라고 하는데 예. 그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. 야, 예. 그러네요. 그렇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이라는 것은 당의 변화를 느끼는 건데 진짜 그 정확한 당을 재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과 비교해서 느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갖는 이유는
그런 느낌을 가지기 전에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러네요. 예. 그러면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배고픔보다도 오히려 객관적으로 뭐 혈당 측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근데 그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없는 방법이죠. 그렇긴 하죠. 그때마다 잴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평소 200을 유지하던 분이 뭐 치료해서 100으로 떨어져서 네, 극심한 뭐 허기에 시달린다. 네. 이런 배고픔은 그냥 참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. 우리가 어차피 느끼는 건 혈액 내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혈액 내에 있는 그 영양소 중에 당의 변화가 주로 뇌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. 뇌는 아주 그 편식이 심해서 지방이나 이런 건 사용 못하고 당만 쓰는 기관이니까요. 네. 당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그래서 당이 많다가 내려가면은 뇌는 그걸 금방 감지를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계통의 알람을 그 경종으로 울리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막 신경질도 나고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는 게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뇌에 정말 사용할 에너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면 뇌가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고 뇌가 그 연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진다든지 뭐 기력이 너무 약해진 것 같고 막 졸렸고 이런 현상은 그 뇌 파워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. 네. 그렇게 두 가지니까 긴장을 하고 교감신경계통이 자극되는 쪽을 한 가지 증상으로 보고 연산 능력이나 뇌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걸 또 하나의 그 증상으로 보거든요. 배고픔과의 가장 중요한. 근데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영양 상태가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봤을 적에 그 사람의 지갑 속에 얼마가 들어있냐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집이 그렇죠. 있는가, 예, 그런 부동산이 있나, 네. 현금이 얼마가 있냐, 주식은 또 얼마가 있냐, 또 뭐 적금성이나 그런 정기예금 같은 거, 보험 같은 거 다 그걸 합산해서 봐야죠. 예.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영양 상태가 부족이냐 넘치냐 이거는 그 사람이 살이 얼마가 쪄 있냐, 근육과 지방 비중은 어떠냐 이런 걸 다 보고 느껴야 되는데 저혈당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혈액 속의 변화만 느끼는 거예요. 그러네요. 배고픔도 그렇고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큰 부자가 자기 계좌에 돈이 굉장히 많이 저금이 돼 있는데 지갑이 비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지 동냥하듯이 돈 빌리러 다니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미 당뇨 환자는 뭐 당이 막 쌓여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배가 고픈 걸 못 참아 한다. 이런 비유신가요? 그렇죠. 그걸 왜 못 참는 거 하니 안 참았기 때문이란 말이죠. 아, 그렇죠. 습관이란 얘기인가요?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 같아서요. 공을 땅바닥 위에 놔두면 자기가 갑자기 튀어 오를 일은 없잖아요. 그렇죠. 공이 튀어 오르는 건 위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뜨렸다는 건 당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튀어오르게 돼 있고 그렇게 튀어오르려고 하는 욕구가 배고픔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뭘 먹게 되면 당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올라오면 또 다시 떨어질 것이고 배고픔을 또 초래하고 영원히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. 네, 보통은 이 의학적으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는 위장의 포만감보다는 혈당으로 좌우되는 거죠. 위장의 포만감도 작용은 합니다. 네. 근데 가령 뭐 물을 잔뜩 먹어서 배를 불린다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는 배고픈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. 그러게요. 그건 왜 그러냐면 물만 먹어서는 위장은 팽창하지만 혈당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게 느끼는 거거든요. 네, 그 수술하는 환자들 뭐 며칠 안 먹어도 링거로 포도당이 들어가면 배 안 고프듯이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까요?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
막 배가 고파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으면 이제 어머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, 속 버린다, 뭐 나중에 큰 병 걸린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당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체질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은 한 40 몇 킬로 나가는 분들, 굉장히 마르고 부지런하고 그 뭐랄까요, 아주 대사가 활발하고 신진대사 활발한 분들, 네.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당뇨인들이나 배가 나오는 비만인들하고는 전혀 그건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. 그러면 전자의 경우는 이제 빨리 뭐 먹는 걸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안 시켜도 알아서 본인들이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배 나오고 뚱뚱하고 당뇨인들은 배고플 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? 그런 체질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먹을 때 꽤 많이 먹고요. 굶을 수 있을 때 굶으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계속 연속으로 식사를 그 날씬한 사람들처럼 하면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. 체중은 계속 늘고 당은 자꾸 올라가지고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. 그 말씀은 그러면 당뇨인들의 배고픔은 속지 말아야 한다. 그 배고픔의 그렇죠. 고통에 그러니까, 좀 참아야 한다. 이런 얘기인가요? 당뇨인들 중에서 특히 그 배가 나오고 비만이고 과식을 하는 체질인 사람은 그 배고픔이라는 게 결국은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글쎄요, 네. 당이 내려간 건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전에보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. 네, 전에가 높았다는 얘기죠, 오히려. 그러네요. 네. 뭐 공복 혈당 100이면 오히려 뭐 이상적인 수치라고까지 그럼요. 얘기하잖아요. 예,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러면 그때 오는 그 배고픔을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? 어떻게 권유하시나요? 참아 보시라고 그러죠. 예, 그러면 괴로워도. 예,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그 배고픔이라는 게 해로운 것이면 한 끼를 굶었을 때보다 두 끼를 굶었을 땐 더 배가 고플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야 되는데 막상 해보시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둔해지면서 약해지는 걸 느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실제로 그런가요, 선생님? 그럼요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 고비만 딱 넘기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문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굶기는 고문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거든요. 왜 그렇죠? 그건 왜 그러냐면요, 사람을 굶기면 첫째 날에 배고프다 그러는데 둘째 날, 셋째 날쯤 되면 배고프다는 소리를 아예 안 해요. 왜 그럴까요? 그 지방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당이 낮은 거에는 적응을 하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고프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건 고문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. 고통을 주지 못해요. 우리 상식과도 또 다른 얘기네요. 그래서 굶기는 고문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. 어느 나라에도. 그러니까 탄수화물 당이 좀 부족할 땐 괴롭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 괴로운 줄 모른다. 그게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탄수화물이 내려가고 당이 내려가는 거와 지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. 그때가 괴로운 거죠. 그러네요. 그럼 선생님들도 평소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, 당뇨인들에게 배고프다는 그 고통에 속지 말고 좀 참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그걸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. 그래요? 30분이고 1시간이고. 네. 야, 오늘 정말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. 당뇨인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우리 일반인들도 배고픔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네, 배고프다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참아보라라는 얘기시네요. 그 배고픔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낙차를 느끼는 거지 진정한 그 내 몸의 영양 부족 상태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네요. 자, 배가 고프시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오연상 선생님 모시고 배고픔이라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